오늘도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황금빛 나침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도 몇 사람씩 만나서 웃고 떠들었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날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명절 때 연락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던 친구들도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인연이라는 말이 참 크게 들립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요. 그 말씀 저는 절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보는 눈은 생기는데 정작 그 사람을 잘 떠나보내는 법은 잘 안 생기더라고요. 괜찮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말 한마디로 멀어지고 정이 들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야 했던 순간들.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맴돕니다. 이 인연, 이제는 끝내야 하나? 맞습니다. 어떤 인연은 끊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끝내느냐입니다. 오늘은 관계를 정리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포근하게 채워드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박영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70세가 되신 분인데 얼마 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 나는 그 친구를 떠난 건 후회 안 해. 그런데 그때 내가 했던 말투와 태도는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있어. 그게 참 마음에 걸려. 박영수 씨는 이별 자체를 후회한 게 아니라 그 방식을 후회하고 계셨던 겁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와 다투고 헤어지면서 화가 나서 심한 말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 친구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과할 기회도 없어진 거죠. 여러분, 인연을 끊을 때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로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만두자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그 이별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잘못만 크게 봅니다. 하지만 이별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 보다 내가 어떻게 떠났는가가 더 오래 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지막 기억 속에 내가 어떤 얼굴로 남았을까요? 화난 얼굴, 비난하는 말투, 차가운 뒷모습. 그게 전부 나의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떠날 때 그 품격이 남는다.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떠난 방식은 오래도록 다른 인연에게도 전달됩니다. 저 사람은 관계를 그렇게 끊더라. 한번 틀어지면 말도 없이 멀어지더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다음 인연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의 인연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는다는 건 버리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리입니다. 그 정리를 잘해야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험담입니다. 사람 사이의 마지막은 말로 남습니다. 좋았던 관계도 이별 뒤 몇 마디로 모든 인상이 바뀝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많았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말이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김순자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이신 김순자 씨는
40년 지기 친구와 작년에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김순자 씨 가족일에 지나치게 참견했다고 해요. 처음엔 참았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겠더랍니다. 결국 관계를 끊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김순자 씨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친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진짜 이상했어요. 나는 잘해줬는데 배신했어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말들을 계속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김순자 씨는 다른 친구들이 자기를 피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 계속 나쁘게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듣는 사람은 무엇을 느낄까요? 저분은 인연이 끝난 뒤에도 그렇게 말하시는구나. 나도 저분하고 틀어지면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결국 그 사람만 잃는 게 아니라 내 이미지 전체가 깎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나를 담는 그릇이다. 상대를 욕할수록 내 마음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험담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게 감정풀이처럼 보인다는 점이에요.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아직도 말하나? 미련이 있나? 듣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됩니다. 굳이 풀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종이에 써도 되고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정리해도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건 내 얼굴이 됩니다. 험담은 순간의 시원함을 줄 순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내 품격과 다음 인연을 잃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정희 씨라는 어르신이 계십니다. 75세이신 분인데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사셨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없는 자리에서 사람 이야기 안 하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더라고요. 이정희 씨는 60년 동안 그 원칙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자들이 찾아오고 옛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마음속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떠올릴수록 억울하고 속이 상한가요? 그럴수록 더 말하지 마세요. 말을 아낄수록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더 깊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던지고 싶어집니다. 말로든 눈빛으로든 한 방 먹이고 끝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죠. 특히 이런 말 많이 하게 됩니다. 넌 원래 그랬어. 이래서 너랑은 안 돼. 나는 참았는데 너는 아니었지. 그 순간은 내가 이긴 것 같고 속이 조금은 후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남깁니다. 제가 아는 최동진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세이신 최동진 씨는 10년 동안 함께 등산 모임을 하던 친구와 작년에 다퉜습니다. 사소한 일로 시작됐는데 그날 최동진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네는 평생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어. 그래서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최동진 씨는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답니다. 그 친구도 혼자 사는 외로운 사람인데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죠. 3개월 뒤 최동진 씨는 그 친구에게 사과하려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지금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최동진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하십니다. 관계를 끊는 건 괜찮았어. 그런데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지. 그 말이 계속 내 가슴에 남아 있어. 여러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말은
영원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그 비난이 상대의 기억 속에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이미지, 여러분의 인상, 여러분이라는 사람 전체를 대표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별의 순간을 통해 진짜 성격을 본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도 마지막에 쏟아낸 비난 한마디가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그 사람 끝날 때 아주 무섭게 굴더라. 참다 참다 저렇게 본성이 나오더라. 이런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난은 여러분의 평생 평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할 때는 감정보다 품격이 먼저여야 합니다. 말을 뱉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이라면 나는 이대로 괜찮을까? 어떤 말을 꺼내고 싶더라도 한 박자 멈추고 차라리 단호하게 침묵하세요. 이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상 덧붙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됩니다. 불필요한 말은 상대방이 아닌 내 마음의 잔여물로 남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싸우고 나서 잠 못 이루는 밤. 그 말을 왜 했지? 그렇게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후회가 남는 건 상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서 필요한 순간이기도 하죠. 하지만 단절은 품위 있게 해야 후에도 죄책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단절이 남긴 자리는 내 안에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공간이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연은 자를 수 있지만 업은 자를 수 없다. 관계는 끊을 수 있어도 그때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은 나의 업으로 남습니다. 그러니 감정이 아니라 의식으로 마무리하세요. 그 순간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무너지는 순간에 감정이 끓을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나빴던 것도 아니고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지 그날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상처받았기 때문에 이제 끝이야 하고 돌아서 버린 거죠. 하지만 그 다음은 어땠나요?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조금만 참을걸. 그렇게 말 안 했어도 됐는데. 감정이 올라왔을 뿐인데 끝나버렸네. 관계를 끊는 게 아쉬운 게 아니라 감정에 휘둘려 결정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는 불 같아서 지나고 나면 내가 탄 자리가 보이더라. 맞는 말이죠. 화를 내는 순간엔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놓쳐버린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 사람과 나눈 수많은 대화, 함께 웃었던 순간들, 도움 주고받았던 기억들. 그 모든 게 한순간의 감정으로 지워졌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허전하죠. 장미란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이신 장미란 씨는 20년 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과 작년에 크게 다퉜습니다. 주차 문제로 시작된 작은 다툼이었는데 그날 장미란 씨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말도 섞지 맙시다라고 선언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달 뒤 장미란 씨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이웃이었습니다. 장미란 씨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었고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이웃이 매일 병원에 와서 챙겨줬다고 합니다. 장미란 씨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감정적으로 결정했구나. 퇴원 후 장미란 씨는 그 이웃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지금은 더 돈독한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화가 난 순간은 결정하지 마세요. 마음이 상한 날엔 누굴 끊을 생각부터 하지 마세요. 그날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게 두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 연락도 미루고 그저 나를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면 그제야 보입니다. 이 인연은 정말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였을까? 지금 내 감정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을 위해 이 사람과 거리를 둬야 할까? 그 판단은 분노가 아닌 평온에서 나올 때 더 정확합니다. 한고전 지혜에서 이런 말을 전하죠. 분노 중에 말하지 말고 상처 중에 결정하지 마라. 상처는 우리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화를 낸다고 진실이 더 잘 보이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해졌을 때 사람의 진심이 보이고 인연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끊기 전에 반드시 하룻밤을 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하룻밤 사이에 우리는 감정을 정리하고 나 자신에게 질문할 시간을 갖게 되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 사람은 정말 지금 떠나야 하는 사람일까?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대를 조절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끝나야 할 인연이라면 감정이 빠진 상태에서 정리하면 후회도 미련도 죄책감도 훨씬 덜 남습니다. 정리할 인연은 감정 없이 조용하게 떠나보내야 내 마음도 회복됩니다. 마지막은 감정이 아니라 이해로 끝내야 사람도 잃지 않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3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계를 정리한 뒤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떠나보냅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대가 먼저 등을 돌리기도 하죠.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인연을 붙잡고 어떤 인연을 놓을지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인연을 가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자꾸 나를 낮추게 만드는 사람, 늘 불안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인연을 정리한 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나요? 혹시 끊긴 관계만 계속 떠올리며 혼자만의 후회에 갇혀 있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인연에 지나치게 얽매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지혜는 끄는 인연을 곱씹는 게 아니라 남은 인연을 따뜻하게 돌보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가 문 닫은 곳만 보지 말고 지금 열려있는 창을 바라봐야 한다.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떠난 사람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내 앞에 손 내민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되 그 자리를 비워두면 좋은 인연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인연을 맞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해야 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끌고 다니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우린 또다시 경계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연을 끄는 뒤에는 잠시 쉬어야 합니다. 나는 왜 그 관계를 정리했을까? 그 인연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앞으로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내 마음을 정리하면 그 다음 인연은 훨씬 맑고 깊어집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품격이 맞아야 지속된다. 이 말처럼 내 안에 좋은 품격이 생기면 그 품격에 걸맞은 인연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좋은 인연은 어떻게 맺었는가 보다 어떻게 떠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떠나는 방식이 단정하면 떠난 인연도 나를 그리워하게 되고
언젠가 다시 마주쳤을 때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인연의 마무리이고 평생을 지켜주는 품위입니다. 강태수 씨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세이신 강태수 씨는 5년 전에 사업 파트너와 헤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했던 동료였는데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때 강태수 씨는 화도 나고 섭섭한 마음도 컸지만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30년 동안 정말 좋은 시간 보냈소. 고마웠소.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오. 그렇게 헤어진 지 5년이 지났는데 작년에 그 동료가 강태수 씨를 찾아왔다고 해요. 그때 자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 나도 미안했는데 자네가 먼저 그렇게 말해주니까 후회가 없더라고. 두 사람은 지금 다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품이 있는 이별의 힘입니다. 떠나는 순간의 한마디가 미래의 관계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인연을 선택하고 정리하고 가꾸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떠난 인연에 너무 마음을 두지 않을수록 남은 인연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4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나서 관계를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최소 24시간을 기다리세요. 그날 밤 잠을 자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끝낼 인연이라면 내일 해도 늦지 않아요. 둘째, 종이에 써보세요. 마음속에 쌓인 말들을 종이에 다 적어보세요.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 화난 감정, 억울한 마음 전부 다요. 그리고 그 종이를 하루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을 정말 그 사람한테 해야 하나? 스스로 물어보세요. 대부분은 종이에 쓰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립니다. 셋째, 신뢰하는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하세요. 정말 답답하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정말 믿을 수 있는 한 사람, 내 이야기를 다른 곳에 옮기지 않을 사람에게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세요. 내 이야기 들어만 주세요. 조언은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넷째, 끝낼 때는 간단하게 하세요. 정말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다면 길게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나열할 필요 없어요. 짧고 단호하게 하지만 예의는 지키면서 마무리하세요. 다섯째, 헤어진 후에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끝난 관계는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 사람과는 연락 안 해요라고 한번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 설명하지 마세요. 여섯째,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관계를 정리한 후에는 마음이 허전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세요.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비어있는 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박현숙 씨라는 분은 70세의 오랜 친구와 헤어진 후 서예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허전한 마음을 달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서예가 인생의 큰 즐거움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서예 교실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답니다. 옛날 친구를 잃었지만 더 좋은 인연을 얻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연을 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끊느냐입니다. 그 방식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연을 결정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떠나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배운 지혜로 품위 있게 정리하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 가볍고 더 평온하고 더 따뜻한 인연들로 채워질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과거에 후회했던 이별이 생각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좋은 인연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